진행하는 개쌤입니다. 오늘은 팩과 마스크라는 이론을 들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공부해 볼 건데, 팩과 마스크는 그냥 팩이라 부르시면 돼요. 현장에서는 팩과 마스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팩은 왜 하는 거죠? 집에서나 아니면은 피부 관리실에 전문샵에 가서 피부 관리를 하다 보면은 클렌징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거 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걷어내고 혈액순환을 마사지를 통해서 시키고 나서, 그래서 모공을 열고 나면은 거기에 영양물질을 흡수시키는 단계를 팩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팩과 마스크가 도대체 무엇일까? 학술적 이론에서는 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은 팩과 마스크에 대해서 학술적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문제에 팩의 정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요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기가 막을 뚫고 들어가냐, 공기가 내 피부 속으로 유입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팩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간다,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유입이 절대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 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석고 마스크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석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개어서 교반작용을 통해서 열을 올리게 되는데, 공기가 투과가 돼버리게 되면 열 처리가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굳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가지고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두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굳기를 또 따지는데, 팩 같은 경우에는 굳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워시오프 타입 같은 경우는 크림이라든지 저러한 효소 파우더를 개어서 워시오프 씻어내는 타입으로 팩을 했을 때에는 얘는 굳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굳지를 않는다는 거는 공기가 통과가 되는 거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에서 딱 떼어냈을 때 그런 것들을 퓨로프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떼어냈을 때 얼굴 형태 그대로 탈착이 됩니다. 굳은 상태로. 그래서 얘는 굳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팩과 마스크를 필기시험에 묻는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팩의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팩의 유의사항들. 자, 도포 순서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팩을 바를 때 아무렇게나 바르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중앙을 반을 나누었을 때 턱, 볼, 그 다음에 코, 이마 순으로 도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있겠죠. 방향은 중앙에서 코를 중심으로 해서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팩 도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도포를 했을 때 도포의 도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문제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붓을 가지고 도포를 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스파츌라가 있습니다. 스파츌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답이 손이에요. 손으로 팩을 도포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은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자, 팩과 마스크에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문의가 아니구나. 네, 또 문제를 또 풀어내셔야 되는데, 자, 제거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떼어낼 것이냐. 자, 퓨로프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퓨로프는 제거하다, 떼어내다란 말이죠. 그래서 자, 퓨로프는 얼굴에 발랐을 때 이거를 떼어냅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겠죠. 필름막을 형성해서 옛날에 저희들 나이 때 뭐 오이팩이라든지 어떠한 팩의 크림, 약간 겔 상태로 쭉 짰을 때 겔을 도포를 해서 한 십몇여 분 지난 다음에 이 필름막이 형성이 돼서 떼어내는 이러한 팩들을 전부 다 퓨로프고, 지금 마스크 단계에서는 석고와 모델링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애들 떼어내는 타입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문제를 요하는 게 팁이 뭐냐면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서 떼어내는 타입이 석고 모델링, 그 다음에 필름막을 형성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자극을 주는 그러한 타입을 피로프 타입이라 하는데, 이러한 타입은 피부에 어떤 피부에 적합한 피부가 좋느냐,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자, 지성 피부는 뭐냐면은 보호막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 반면에 안에서 올라오는 노폐물을 제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까지 제거해주고 영양의 흡수까지도 주는 이러한 조금 적극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피로프 타입의 지성이 적합하고, 그 다음에 워시오프 타입은 피로프 타입은 건성이나 예민성 피부는 이 적극적 어떠한 자극이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는 다른 역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시오프 타입은 건성 피부에 적합하더라. 왜?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보호막을 걷어 나가는 피로프 타입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림이라든지 로션 성상에 팩붓으로 바르거나 손을 통해서 부드럽게 발라주는 이러한 타입이 워시 타입이고 물로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닦아내는 타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닦아내는 타입이죠. 티슈나 해면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입도 건성이 맞겠죠. 자, 이러한 부분은 학술적인 이론이고 필기를 치기 위해서 어떠한 법칙과 규정을 정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전문가답게 지성이기 때문에 꼭 피로프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진 않죠. 약간 응용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특수 마스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문제에 있어서 마스크가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석고라든지 그 다음에 모델링, 그 다음에 콜라겐, 벨벳, 종이, 시트, 마스크, 그 다음에 파라핀 마스크, 이렇게 각각 4가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물과 순서와 피해야 피부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물어봤을 때 준비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준비물의 답이 바늘입니다. 바늘. 그래서 우리는 바늘을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의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바늘이라 하지만 답이 바늘 맞아요. 그래서 준비물을 체크를 각 요게 마스크의 단계에 따라서 각 준비물을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실기를 하시다 보면 준비물은 따로 뭐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기를 함으로 인해서 준비물은 다 머리 기억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바늘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도포 순서가 아니고 처음과 끝에 어떠한 작업 순서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했던 이런 부분에서 기억을 하셔서 그 순서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적합한 피부와 피해야 할 피부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팁이 약간 차갑게 해주는 마스크냐 아니면은 약간 온도를 올려주는 마스크냐, 요거 2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온도를 올려주는 마스크는 예민성이라든지 모세혈관 확장 피부라든지 화농성 여드름이라든지 뭐 그러한 피부들은 피해야 한다. 자, 그리고 특히 온열감을 주는 마스크가 여기 석고 마스크하고 파라핀 마스크 요 2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해야 할 피부들.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드름은 자체가 약간 열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감을 더 주면 터져버리게 되겠죠.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예민성은 안 그래도 모세혈관 확장 피부라든지 피부층이 너무 민감한 피부들은 열감을 통해서 그나마 내가 입던 보호막을 걷어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피부들은 온열을 주는 피부들은 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고 마스크 같은 경우 열감인데 건성과 노화 피부는 가능하다. 요거 두 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온열을 주지만은 건성과 노화 피부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의사항들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재를 보시면서 이러한 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석고 마스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에 대해서 자, 피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가 표피고, 진피고, 그 다음에 지방층입니다. 자, 석고를 도포를 했을 때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내용물들이 피부 속으로 영양 흡수가 침투가 되더라. 어떻게? 굉장히 빠르게 집중적으로. 왜? 온열을 느낌으로 인해서 여기에 내 봉호막층이 약간 깨지면서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빨리 영양물질을 침투시켜주는 원리가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쪽 부분에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우리 피부가 구멍이 두 개가 있죠. 하나가 피지가 올라오는 모공이 있을 수 있고 하나가 땀이 올라오는 항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여기에서 어떠한 액체들이 올라와서 또 피지 이렇게 봉호막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얘가 과잉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 모공을 막는다든지 피부층을 너무 두껍게 만들어서 오히려 피부를 건조화시키는 원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석고 마스크가 침투되기도 하지만 얘가 요쪽에 있는 노폐물들을 온열감을 통해서 찌꺼기들을 올려줘서 제거해서 굉장히 피부가 맑아지는 투명해지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가 리프팅의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피부층이 굉장히 재정리를 하게 되면서 탄력에 주관을 하더라. 그래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게 작업 기준이 아래 턱선에서 석고 마스크를 발라서 들어서 리프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석고 마스크의 어떤 기능이고, 자, 석고 마스크의 석고 마스크 요 밑에 베이스 크림이라는 거를 깔아 주셔야 됩니다. 자, 베이스 크림이라는 거는 베이스는 기본 까는 그런 말이죠. 자, 베이스 크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스 크림은 자, 효능에 따라서 우리가 미백에 주는 브릿지 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드름에 준하는 어떤 아크네 크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력을 주는 어떠한 리프팅 크림이라든지 이러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른 성상을 가지고 요 석고의 밑에 베이스 크림을 깔아서 요 베이스 크림이 집중적으로 침투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기를 저희도 뭐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베이스 크림을 안 깔고 그냥 하면 안 될까요? 그러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석고 파우더는 얘는 열작용밖에 안 합니다. 안에 크리스탈 성분이 요 크리스탈이라는 성분이 열감을 지해서 각질층의 모공이나 각질층을 열어서 얘를 베이스 크림을 집중적으로 침투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도와준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석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크림이 주 포인트죠. 그래서 조금 피부층을 덮는 두껍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 열감을 베이스 크림이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이 베이스 크림을 적당량을 좀 두껍게 발라주셔야만 피부가 화상에 노출이 되지 않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석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위별로 탄력 관리라든지 비만 관리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석고 마스크는 답이 얼굴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진 않죠. 팔 이런 부분에 비만 관리, 복부, 석고, 하체, 석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만 관리에 많이 들어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수 마스크의 두 번째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모델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다에 가면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에
다시마를 물에 담가 놓으면은 얘가 풀어져서 끈적끈적한 액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액체들을 알긴산, 알게, 알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을 파우더로 만들어서 물을 만나게 되면은 진득진득하게 되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 알긴산은 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피부에 어떠한 온도를 떨어뜨리게 됨으로 인해서 진정이라든지 수분, 보습 타입의 그런 부분에 미백까지도 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앞에는 속옷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유분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 크림을 발라주고 석고를 도포를 했는데 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얘를 도포를 하기 전에 유분막을 형성하는 로션이라든지 크림 타입의 이런 애들을 발라주면은 얘는 수분입니다. 수분을 가지고 있는 자체에 그 파우더 성분 안에 있는 자체에 이러한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오일 코팅막을 형성해서 얘를 도포하게 되면은 수분이 절대로 침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실 때는 스킨이라든지 에센스, 수분 타입의 베이스를 깔아주고 바로 얼굴에 도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물론 어떠한 그 사업적인 그러한 이득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즈를 깔고 하기도 하겠지만 편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코팅막을 절대로 형성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콜라겐 시트라고 부르는데 이 시트라는 게 종이라는 거죠. 종이, 우리가 그 A4 용지 하얀 그 도화지 같이 그러한 종이가 여러 장이 패키지가 묶어서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진피에 놓여져 있는 콜라겐이라는 이러한 섬유질이 노화가 됨으로 인해서 끊어진다든지 생성이 잘 안 됩니다. 이래 되면은 탄력과도 문제가 있겠죠. 이러한 피부에 건성이나 노화 피부에 외부에서 콜라겐 성분을 집약을 해서 그러한 활성 성분을 종이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종이로 만들어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순서, 작업하는 순서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부착을 해서 물을 묻혀서 해면이나 솜이라든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밀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자체의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분의 코팅막을 형성하는 베이스를 밑작업을 하시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피부에 굉장히 적당하게 밀착을 잘 주셔야 됩니다. 기포가 생기는 그 부위에 투입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쫙 당겨서 밀착력 있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콜라겐 시트 같은 경우도 약간 온열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처럼 어떠한 진정 효과라든지 필링하고 나서 우리가 피부에 자극을 준 필링한 후에 진정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콜라겐 시트 같은 경우에는 보습이라든지 탄력 그런 부분에 굉장히 특출한 그러한 특수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라핀 마스크가 있습니다. 파라핀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의원에 가시면은 서비스로 그 어떠한 그 각탕기에 손을 담그게 되면은 쉽게 설명드리면 총금같이 이렇게 되면 하얀 장갑을 입듯이 그런 식으로 그 원리를 가지고 온 게 파라핀인데 석유계 성분이죠. 물론 그 석유계 성분을 가장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파라핀 성분을 가지고 얼굴에 도포를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열감 처리죠. 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해야 할 피부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도포를 하는 방법을 꼭 물어봅니다. 적당량 조금씩 스파츌러를 통해서 여기 한 번, 두 번 돌려서 또다시 와서 한 번, 두 번 석고 같은 경우는 한 부위를 다 바르고도 돌아갈 수 있지만은 파라핀 같은 경우는 얇게 바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돌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파라핀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다. 모든 피부에 모든 부위에 가능하다. 특히 열처리 같은 경우에는 건성이나 노화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그 파라핀 밑에 깔아주는 베이스 크림들이 영양 성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성이나 노화 피부는 영양물질이 부족이죠. 그래서 이러한 파라핀이나 석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건성이나 노화 피부에 적합하지만 그 외에 예민성 피부라든지 화농성 피부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과 마스크 우리가 필기시험 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피부 관리하기에 이 부분만큼은 만점 받으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 어떤 걸로 더 만나뵐지는 잘 모르겠지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많이 나온 그런 부분부터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많이 잘 들으시고 꼭 합격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